서해바다 한가운데서 총알이 빗발치던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신라면 한 봉지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 라면 한 봉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서해바다를 건넜습니다. 2016년 늦가을, 북한 황해도 해주 앞바다에서 가족과 함께요. 중국 어선이 흘려보낸 빨간 봉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라면이 저한테 진실을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을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북에 있는 2,500만 동포들을 위한 희망의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진혁입니다. 올해 36살이고요. 북한 황해도 해주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부셨고 아버지도 어부셨고 저도 당연히 어부가 됐죠. 16살 때부터 배를 탔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아내 김미선이는 28살이고 큰딸 수진이가 9살, 작은딸 은혜가 5살입니다. 우리 가족은 해주시 외곽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방 2개짜리 낡은 집이었지만 우리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밤에 잠을 자다가 깨곤 하죠. 서해바다 한가운데서 총알이 빗발치던 그날 방을 꿈에서 다시 보면서요. 2016년 초 저는 해주 수산협동조합 소속 어부였습니다. 조업 할당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달에 조기 500kg, 갈치 300kg을 잡아야 했습니다. 못 채우면 배를 압류당하죠. 배가 없으면 어부는 끝입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물고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물만 던지면 조기가 우르르 올라왔거든요. 서해는 원래 조기가 많기로 유명했으니까요. 근데 2016년부터는 하루 종일 바다를 헤매도 고작 몇십 마리 잡히는 게 전부였어요. 준혁 동무, 오늘은 어때? 같은 배를 탄 최일성 형이 물었습니다. 형은 45살로 저보다 10년 선배였죠. 형, 오늘도 글렀어요. 20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배 빼앗기겠네. 일성 형 말이 맞았어요. 그달 할당량은 500kg인데 저는 고작 50kg밖에 못 잡고 있었습니다.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450kg을 더 잡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더 암담했습니다. 아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말랐습니다. 원래 통통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야위였어요. 수진아, 학교는 잘 다녀왔어? 응, 근데 아빠 배고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미선이가 나왔어요. 아내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통통했던 볼은 사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죠. 당신 오늘도 못 잡았어요? 미안해. 배급은 언제 나온대요? 글쎄, 조합에서는 다음 달이라는데.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쌀은커녕 강냉이도 안 나왔어요. 장마당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물고기를 못 잡으니 돈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독도 바닥이었고요. 김치독에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며칠이면 다 떨어질 거였어요. 은혜는 자고 있어요. 기운이 없어서. 5살짜리 딸이 기운이 없다니요. 방으로 가봤습니다. 은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이불을 살짝 들쳤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은혜야, 아빠? 배고프지?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내일 물고기 많이 잡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도 물고기는 안 잡힐 거예요. 요 몇 달간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미선이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미선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수산조합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일주일 안에 할당 못 채우면 배 가져간대.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배를 빼앗기면 어부는 끝이에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죠.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는데 육지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은혜가 오늘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주신이도 학교에서 쓰러질 뻔했대요. 양실조래요.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당신, 우리 딸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죽어. 내가 뭐라도 뭐요? 물고기도 안 잡히는데. 미선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바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 봐요. 미안해요, 당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이렇게 됐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북두칠성이 보였고 북극성도 보였습니다. 북쪽 하늘이었어요. 그 너머 어딘가에 남조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조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남조선은 지옥이었어요. 미제의 식민지, 거지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노동자들은 착취당하고 어린아이들이 구걸하는 곳이라고 배웠죠. 위대하신 장군님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 학교에서 매일 들었던 말입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또 배에 올랐습니다. 서해 바다는 잔잔했어요. 파도가 거의 없었죠.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성 형도 함께 탔어요. 우리 둘이서 조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진혁아, 오늘은 꼭 잡아야 해. 알아요, 형. 배를 몰아 조업구역으로 갔습니다. 해주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30k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북방 한계선 근처였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끌어올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조기 한 마리 없었습니다. 멸치 몇 마리랑 작은 새우가 전부였어요. 이런 젠장. 일성 형이 욕을 했습니다. 평소에 욕 안 하는 사람인데요. 형, 장소를 옮겨봅시다. 북쪽으로 더 갔어요. 거기서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또 빈손이었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 저희는 고작 조기 10마리를 잡았어요. 할당량은 하루에 16kg인데 우리가 잡은 건 2kg도 안 됐습니다. 진혁아, 배고프지? 배고프죠. 형은요? 나도. 근데 먹을 게 없네. 우리는 아침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 집에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물이라도 마시자. 물통을 꺼냈어요.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배는 더 고팠지만 참아야 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어요. 형, 저거 뭐예요? 중국 배인가? 가까이 가봤습니다. 중국 어선이었어요. 우리 배보다 훨씬 컸습니다. 깨끗했고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중국 어선에서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어요. 조기, 갈치, 민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기 좀 봐, 진혁아. 일성형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중국 어선에서 뭔가를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 같은 거였어요. 저게 뭐지? 가봐. 배를 몰아 가까이 갔습니다. 파도에 떠다니는 비닐봉지가 보였어요. 그물로 건져 올렸습니다. 묶여있는 투명한 비닐봉지였어요.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전단지가 있었고 라면이 3개 들어있었습니다. 과자도 2개 있었고 1달러짜리 지폐도 한 장 있었어요.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서울 야경 사진이 있었어요. 빌딩들이 불빛으로 가득했고 도로에는 차들이 빽빽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강다리도 보였어요.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 있었죠. 그리고 글씨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누구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수 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혁아, 이거 남쪽 거잖아. 그러게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큰일 나. 버려. 일성 형 말이 맞았어요. 남조선 전단지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족도 다 끌려가요.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라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빨간 봉지였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써 있었어요. 봉지 뒷면에는 조리법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빨간 국물에 면이 담긴 사진이요. 침이 고였습니다. 형, 이거 버려, 빨리. 라면이에요. 라면? 그게 중요해? 이거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우리 가족 다 죽어. 형 말이 맞았습니다. 버려야 했어요. 근데 저는 비닐봉지를 품속에 넣었습니다. 야, 박진혁, 너 미쳤어? 형,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나 혼자 가질게요. 형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진짜. 일성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요, 형.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물고기는 거의 못 잡았어요. 조기 20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오늘도 별로 못 잡았어. 괜찮아요. 아빠가 열심히 한 거 알아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슬펐어요. 미선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수산조합에서 또 사람 왔었어요. 뭐래? 사흘 안에 할당 못 채우면 배 가져간대요. 그리고 은혜가, 미선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가 어땠는데?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토했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토하더라고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혜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은혜야, 괜찮아? 아빠, 배가 아파요.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당신 열이 있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병원도 돈이 필요합니다.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한테 뇌물을 줘야 해요. 약값도 내야 하고요. 우리한테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일단 물이라도 많이 먹이자. 그날 밤 애들이 다 잠든 후에 저는 품속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미선이한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바다에서 주웠어. 중국 어선에서 버린 것 같아. 미선이가 비닐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전단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이거. 쉿, 조용히. 우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거 남쪽 거잖아요. 당신 이거 들키면 큰일 나요. 알아. 근데 라면이 있어. 라면 3개를 꺼냈습니다. 신라면이었어요. 미선이가 라면 봉지를 만져봤습니다. 라면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한 5년 됐나? 북한에도 라면이 있기는 해요. 꾸바라면이라고. 근데 비싸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였죠. 하나 끓여볼까? 지금이요? 응, 애들 자고 있잖아. 미선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작은 버너에 물을 끓였습니다. 전지가 안 들어와서 연탄불을 사용했어요.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뜯었어요. 안에 면이 들어있었고 작은 봉투 3개가 있었습니다. 뒷면에 조리법이 써 있었어요. 물 550ml에 면과 스프를 넣고 4분 30초간 끓이세요. 면을 넣었습니다. 스프도 넣었어요. 빨간 가루, 하얀 가루, 그리고 뭔가 야채 같은 게 들어있는 봉지까지. 국물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어요. 맵고 고소한 냄새.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위장이 꿈틀거렸어요. 4분 30초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드디어 다 됐습니다. 냄비를 식탁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뜨겁고 맵고 고소하고 감칠맛 나고 제가 아는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강냉이죽의 밍밍한 맛, 풀뿌리의 쓴맛, 짠 고기의 비린 맛. 그런 것들만 알던 제 혀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면을 씹었어요. 쫄깃했습니다. 국물을 마셨어요. 얼큰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어요. 미선이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먹었어요.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미선이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라면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냄비 바닥을 긁어서 남은 건더기까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빈 봉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당신,
이걸 남조선 사람들은 맨날 먹는단 말이에요? 미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단지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 거짓말 아닐까요? 남조선은 우리보다 못 산다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건 남조선이 지옥이라는 거였어요. 미제의 식민지, 굶주림과 착취의 땅. 근데 이 라면은 뭡니까? 이 포장, 이 품질, 이 맛. 이건 가난한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혹시 미선이가 말을 멈췄어요. 혹시 뭐? 혹시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럴 리가. 당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면서 왜 이렇게 굶어요? 애들은 왜 이렇게 말라요? 남조선은 지옥이라면서 왜 저런 라면을 만들어요? 왜 저렇게 이쁜 포장을 해요? 미선이가 라면 봉지를 들었습니다. 빨간 봉지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인쇄가 돼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뒷면을 봤어요. 제조사 주소가 써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 남조선의 수도. 미제 괴뢰정권이 있는 곳이라고 배웠던 곳. 거기서 이 라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뭐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거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저녁에 돌아오고. 근데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잘 사는 건가? 전단지가 진짜인가?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인가? 사흘 뒤 수산조합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박진혁 동무, 할당량 못 채우셨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규정이 규정이니까요. 배를 압류하겠습니다. 제 배를 가져갔어요. 20회 동안 타던 배를요. 이제 저는 어부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미선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수진이가 학교에서 또 쓰러졌대요.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라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은혜는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고. 미선이가 제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우리 딸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응?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같은 별 아래 어딘가에 남조선이 있었습니다. 전단지에서 본 그 화려한 서울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정말 배고프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정말 자유로운 곳이 있을까요? 품속에서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남은 2개 중 하나였어요. 빨간 봉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신라면. 이 3글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해주항으로 갔습니다. 배는 없었지만 다른 어부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일성형을 찾았어요. 형, 진혁아, 어떻게 됐어? 배 압류당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어떨 거야? 형, 물어볼 게 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형, 남조선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일성형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박진혁, 그런 소리 하지 마. 형,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봐서 뭐해? 남조선은 지옥이야. 우리가 배운 대로. 형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일성형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형, 몇 년 전에 말이야. 중국 어선 선원한테 들은 적 있어. 남조선이 중국보다 잘 산다고. 진짜요?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평생 배운 게 다 거짓말이란 소리잖아.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혁아, 그런 생각하지 마. 위험해. 형,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애들이 굶어 죽어가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도 배급 끊긴 지 오래고 와이프가 매일 울어. 그럼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여기가 우리나라야. 형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일이라도 알아봐. 공장이든 뭐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중국산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라면을 팔고 있었어요. 꾸바라면 있어요. 신선한 꾸바라면. 가격표를 봤습니다. 한 개에 북한 돈 5,000원이었어요. 제 한 달 수입이 2만 원 정도였으니까 라면 4개 사면 한 달치 수입이 다 날아가는 거였죠. 그것도 배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수입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비싸네요. 뭐가 비싸? 중국에서 가져온 거야. 이것도 싼 거야. 남조선 라면도 있어요? 아주머니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뭐라고? 남조선 라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남조선 라면을 어떻게 구해? 죄송합니다. 잘못 물었어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남조선 물건을 구한다는 건 반동 행위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선이가 마당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당신 은혜가 왜? 뭐 어떻게 됐어? 열이 너무 높아요. 40도가 넘어요. 식은땀 흘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은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이불을 걷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은혜야. 아빠, 추워요. 병원에 가야 해. 지금 당장. 미선이를 봤습니다. 돈 있어? 없어요. 당신 배 압류당하고 나서 한 푼도 없어요. 친척들한테 빌려볼까? 어제 다 돌아다녔어요. 다들 어렵다고. 그럼 어떡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이가 구설에서 떨고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빠, 은혜 괜찮아질까요? 그럼 당연하지. 곧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면 은혜는 위험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있던 물건들을 팔기로요. 텔레비전, 냉장고, 옷장,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5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은혜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장티푸스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각한가요? 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약값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요? 네. 중국산 항생제인데 이게 아니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30만 원. 제 1년치 수입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돈이 지금 5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렵겠네요.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애가 죽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약값을 내야 약을 주는 거지. 다음에 꼭 갚을게요. 일 구해서 꼭 갚을 테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현금으로 먼저 내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혜를 안고요. 치료도 못 받고 온 겁니다. 은혜가 신음했습니다. 은혜야, 조금만 참아. 아빠가 돈 구해올게. 아빠, 아파요. 알아. 미안해. 그날 밤 미선이랑 얘기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친척들도 다 어렵고. 당신, 미선이가 말을 멈췄어요. 우리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죽을 거예요. 수진이도. 우리 다 여기서 죽을 거예요. 미선이가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숨겨뒀던 그 전단지를요. 당신, 이거 진짜면 어떡해요? 남조선에 정말 이런 곳이 있으면요. 서울 야경 사진을 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높은 빌딩들, 넘쳐나는 차들. 당신, 우리 가요. 뭐? 남조선으로 가요.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은혜부터 죽고, 그 다음 수진이 죽고, 우리도 죽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배도 없는데 어떻게 가? 당신 어부잖아요. 배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한다 쳐도 서해 바다를 건넌다고?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살 길이에요. 미선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전단지가 진짜라면 남조선에서는 은혜 치료 받을 수 있어요. 돈 없어도 받을 수 있대요. 어떻게 알아? 뒷면 봐요. 전단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탈북민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봤죠? 은혜 살릴 수 있어요. 수진이도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고 우리도 굶지 않을 수 있어요.
미선이 말이 계속됐습니다. 당신 라면 먹어봤잖아요. 그게 진짜였어요. 남조선 라면이 진짜였단 말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탈북.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서해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에게 발각되면 총살이에요. 가족도 다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은혜는 약도 못 쓰고 죽을 거고 수진이도 영양실조로 죽을 거고 우리 부부도 굶어 죽을 겁니다. 당신 결정해요. 미선이가 재촉했습니다. 가든지 여기서 죽든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쪽 하늘을 봤어요. 그 너머에 서해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에 남조선이 있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 배고프지 않은 곳,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가자. 진짜요? 응, 가자. 남조선으로. 미선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아니에요. 당신이 최선을 다한 거 알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가 필요했어요. 제 배는 압류당했으니 다른 배를 구해야 했습니다. 일성형을 찾아갔어요. 형, 부탁이 있어요. 뭔데? 형 배 좀 빌려주세요. 배를? 왜? 조업 나가려고요. 품삯이라도 벌어야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요. 밤에. 밤에? 왜 밤에? 그게 밤에 물고기가 더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밤에는 위험해. 형, 제발요. 애들 먹일 거라도 벌어야 해요. 일성형이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뭔 짓 하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밤에 조업? 토요일에? 나 바보 아니야. 형, 너 탈북하려는 거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형 무슨 소리를... 그만해. 눈빛 보면 다 알아. 일성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형, 저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서해바다가 얼마나 위험한데 경비정한테 걸리면 총 맞아 죽어. 알아요. 근데 여기 있어도 죽어요. 은혜가 장티푸스예요. 약값이 30만 원인데 저한테 돈이 어딨어요. 형도 알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일성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배는 빌려줄게. 형!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나도 데려가. 네? 나도 같이 가게 해줘. 탈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도 가려고요? 응, 나도 못 살겠어. 마누라랑 매일 울고 애들은 굶고. 일성형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 자유로운 곳으로. 형수님이랑 조카들도요? 아니, 나 혼자. 왜요? 마누라 부모님이 살아계셔. 데리고 가면 그 사람들까지 연좌제로 잡혀가.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데리고 올 거야. 같이 가자, 진혁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을 챙겼어요. 옥수수, 감자, 물. 옷도 챙겼습니다. 바다에서 젖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단지, 그리고 라면 2개.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라면은 왜 가져가요? 먹으려고요? 아니, 증거로. 증거? 남조선에 도착하면 우리가 왜 왔는지 보여줄 거야. 이 라면 때문에 왔다고. 그리고 부적이야.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미선이가 웃었습니다. 라면이 부적이라니 우리 참 웃기네요. 웃기긴, 근데 진짜야. 출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그날은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울 거였습니다. 경비정한테 발각될 확률이 적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애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수진아, 은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빠? 우리 내일 여행 가는 거야. 여행요? 어디로요? 바다 건너 아주 먼 곳으로. 수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신난다. 근데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은혜는 아직 열이 있었어요. 약을 못 써서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은혜야, 거기 가면 아픈 거 다 나아. 약도 많고 병원도 좋아. 정말요, 아빠? 그럼 아빠가 거짓말하겠어? 은혜가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8시,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짐은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이웃들이 보면 안 되니까 불도 끄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해주 한까지 걸어갔어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은혜가 힘들어해서 제가 엎었어요. 항구는 어두웠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초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일성형이 먼저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간 조업 나갑니다. 야간 조업? 허가 받았어? 네, 여기 서류 있습니다. 일성형이 위조 서류를 내밀었어요. 경비병이 대충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세요.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어요. 길이가 10m 정도 됐습니다. 엔진을 켰어요. 부르릉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어요. 뒤를 돌아갔습니다. 해주 시내가 보였어요.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저기가 우리가 평생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볼 곳이었어요. 아빠, 언제 도착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배고파요. 조금 참아. 나중에 밥 줄게. 배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서해바다로요. 그 너머에 있는 자유를 향해서요. 밤 10시쯤 됐을 때 우리는 이미 해안선이 안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어요. 달이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별만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일성형이 GPS를 확인했습니다. 진여가 북방 한계선까지 80km야. 얼마나 걸려요? 속도로 보면 5시간? 그럼 새벽 3시쯤 도착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북방 한계선 근처에 경비정이 있다는 거야. 피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운에 맡겨야지. 선창에서 미선이가 애들을 재우고 있었어요. 수진아, 은혜야, 자야 해.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랑 아저씨가 다 지켜줄 거야. 바다가 너무 깜깜해요. 눈 감으면 안 보여. 어서 자. 애들이 겨우 잠들었습니다. 미선이가 갑판으로 올라왔어요. 당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근데 어쩌겠어. 가야지.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결정해줘서. 뭐가 고마워.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지.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1시. 갑자기 배가 흔들렸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파도가 커지고 있어. 서해바다의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으악! 선창에서 수진이 비명이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 수진아. 금방 지나갈 거야.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갑판에 물이 쏟아졌어요. 진여가 물 퍼내! 저는 양동이로 물을 퍼냈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겨우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일성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저도요.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방 한계선까지 50km. 반은 온 겁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 때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형, 저게 뭐예요? 배야? 북한 배요? 모르겠어. 가까이 가봐야 알지. 불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큰 배였어요. 형, 저거 경비정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떡해요? 불 다 꺼, 빨리! 배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도 최대한 줄였어요. 경비정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숨어! 다들 선창으로! 미선이랑 애들이랑 일성형이 선창으로 내려갔어요. 저만 갑판에 남았습니다. 키를 잡고 있어야 했거든요. 경비정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100m, 50m.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를 발견하지 마라. 속으로 빌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배 근처를 지나갔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경비정이 북쪽으로 멀어졌습니다. 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괜찮아? 네, 선창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다행이다. 계속하자. 새벽 3시, GPS를 확인했습니다. 북방 한계선까지 10km, 거의 다 왔어요. 형, 거의 다 왔어요. 그러게, 근데 왜요? 저기 봐. 일성형이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불빛이 여러 개 보였어요. 경비정들이야, 여러 척. 북방 한계선 근처를 순찰하고 있는 거야. 피할 수 있을까요? 글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가야 했어요. 5km. 경비정들이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세 척이었어요. 형, 어떡해요? 그냥 가자. 다른 방법이 없어. 잡히면 죽는데요. 여기서 멈추면 어차피 죽어. 계속 가는 수밖에. 저는 키를 꽉 잡았습니다. 2km. 경비정 하나가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형, 우리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배 정선하라. 즉시 정선하라. 형, 속도 올려. 빨리. 저는 엔진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배가 빨라졌어요. 뒤에서 경비정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정선하지 않으면 사격한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탐! 하늘로 쏜 경고 사격이었어요. 선창에서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엎드려 있어! 움직이지 마! 미선이가 애들을 감싸 안았어요. 진짜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총알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우리 배 바로 옆이었어요. 형,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가! 계속 가! GPS를 봤습니다. 1km. 북방 한계선까지 1km만 가면 됐어요. 총알이 배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나무가 튀었어요. 으악! 일성형이 팔을 감싸주었습니다. 형! 괜찮아. 스쳤어. 계속 가! 500m. 경비정의 바로 뒤까지 왔어요. 5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배 곳곳에 구멍이 났어요. 당신! 미선이가 선창에서 소리쳤습니다. 물이 차올라요. 조금만 더. 300m.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200m. 아빠! 은혜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은혜야. 아빠 믿어. 100m. 거의 다 왔어요. GPS 화면에 선이 보였습니다. 북방 한계선이었어요. 50m. 총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경비정이 미친 듯이 쏘고 있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키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넘었다! 우리가 선을 넘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 넘었어! 일성형도 소리쳤습니다. 근데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정도 선을 넘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형! 저놈들이 선을 넘었어요! 미친놈들. 북한 경비정이 남한 해역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우리를 잡으려고요. 탕탕탕. 총알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배는 점점 더 기울었어요. 여보, 물이 너무 많이 차올랐어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텨.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다른 불빛이 보였어요. 큰 배였습니다. 북한 경비정보다 훨씬 컸어요. 저게 뭐지? 불빛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회색 배였어요. 포가 달려 있었고 레이더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형, 저거 군함 아니에요? 한국 해군이라. 한국 해군 고속정이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어요. 북한 경비정은 즉시 북방 한계선 이북으로 퇴거하라. 이곳은 대한민국 해역이다.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멈췄어요. 우리한테 쏘던 총도 멈췄습니다. 한국 해군 고속정이 우리와 북한 경비정 사이에 자리 잡았어요. 거듭 경고한다. 즉시 퇴거하라. 쿵!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 해군이 포를 쏜 거였어요. 하늘로 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북한 경비정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북쪽으로요. 북방 한계선 너머로요. 그들은 포기한 겁니다. 한국 해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형,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 그러게, 진짜 살았네. 일성형이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어요.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국 해군 고속정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났어요. 어서는 엔진을 끄고 정선하십시오. 구조하겠습니다. 저는 엔진을 껐습니다. 배가 멈췄어요. 많이 기울어진 채로요. 고무보트가 내려왔습니다. 해군들이 타고 있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고무보트가 빠르게 우리 배로 왔습니다. 다친 사람 있습니까? 첫 번째 해군이 물었습니다. 여기 한 명 팔에 총 맞았어요. 일성형을 가리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해군이 선창을 확인했어요. 여기 사람 더 있습니다. 여자 1명, 아이 2. 모두 고무보트로 옮기겠습니다. 해군들이 선창으로 내려갔어요. 먼저 은혜를 안아 울렸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이제 안전해요. 은혜가 울고 있었어요. 다음은 수진이었습니다. 무서웠죠?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도 울면서 끌어안겼습니다. 미선이가 마지막에 올라왔어요. 일성형도 고무보트로 옮겼습니다. 선장님도 타십시오. 저도 고무보트에 탔어요. 우리 어선을 봤습니다. 총알구망 투성이었어요. 거의 반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고무보트가 한국 해군 고속정으로 갔습니다. 빨랐어요. 파도를 가르며 달렸습니다. 고속정이 점점 커 보였어요. 정말 큰 배였습니다. 우리 어선하고는 비교도 안 됐어요.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아이들부터 올라가세요. 해군이 은혜를 안아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수진이도 올라갔습니다. 미선이, 일성형,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갑판에 올라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미선이도 주저앉았고 애들도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갑판에 넷이서 앉아서 울었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습니다. 한 해군이 다가왔습니다. 물 좀 드시겠습니까? 생수병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미선이도 마셨고 애들도 마셨습니다. 담요 드릴게요. 추우시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의무실로 가시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일성형 팔을 치료해줬어요. 총알이 스쳐서 다행히 뼈는 안 다쳤습니다. 은혜도 진찰을 받았어요. 열이 많이 높네요. 육지 도착하면 바로 병원 가셔야겠어요. 치료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평생 악마의 나라라고 배웠던 곳. 근데 지금 우리를 구해준 곳이었어요. 고속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요. 인천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갑판에 나가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미선이가 옆에 왔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해냈어. 은혜 살릴 수 있겠죠? 그럼 병원 가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미선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수진이랑 은혜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은혜야, 이리 와봐. 애들이 왔어요. 저기 봐, 해가 뜨고 있어. 예뻐요, 아빠. 저게 자유의 해야.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야. 아빠,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배고프지 않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라면도요? 라면도. 매일요? 응, 매일. 수진이가 웃었어요. 은혜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애들 웃음이었어요. 3시간 후 인천항이 보였습니다. 육지였어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크레인도 보였고 컨테이너들도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고속정이 부두에 닿았습니다. 밧줄을 묶고 사다리를 내렸어요. 하선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안고 내렸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고 내렸어요. 미선이도 내렸고 일성형도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대한민국 땅, 자유의 땅, 꿈만 같았습니다. 저기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방수팩에 넣어뒀던 비닐봉지였어요. 뜯어서 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신라면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해군이 물었습니다. 라면이요. 신라면. 라면을 왜?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 라면 때문에 탈북했어요. 해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면 때문에요? 네, 이게 우리한테 진실을 알려줬어요. 남한이 어떤 곳인지. 저는 라면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우리 생명을 구했어요. 부두에서 차를 탔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은혜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거든요. 인천의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깨끗한 가게들. 전단지에서 봤던 그 풍경이 진짜였어요. 저기 봐요, 당신. 미선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CU라고 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대가 보였어요. 라면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봉지, 검은 봉지, 초록 봉지, 수십 개가 쌓여 있었어요. 라면이 저렇게 많아! 미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큰 병원이었습니다. 인천의료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의사들이 나와서 은혜를 데려갔습니다. 장티푸스네요. 바로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돈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탈북민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정말요? 네, 걱정 마세요. 은혜가 입원했어요. 깨끗한 병실이었습니다. 침대도 좋았고 이불도 새 거였어요. 링거를 맞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은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빠, 은혜야, 여기 좋아요. 그래, 여기가 좋지? 배 안 아파요. 다행이다. 저는 은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살았어요. 다음 날 국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탈북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라면 때문입니다. 라면요? 저는 가방에서 신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바다에서 주웠어요. 중국 어선이 버린 것 같았어요. 조사관이 라면 봉지를 봤습니다. 이걸 보고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네, 이거 먹어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가 진실을 알려준다고요.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에 은혜는 빠르게 회복됐어요. 항생제가 잘 됐더라고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병원비를 물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탈북민은 무료입니다. 정말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니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았는데 여기서는 공짜였어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교육기관이라고 했어요. 3달 동안 거기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수업은 민주주의였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수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요? 네, 투표로요.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다음 수업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이 똑같았는데 여기는 달라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어요. 처음 만져보는 거였습니다. 이게 마우스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었어요. 우와! 신기했습니다. 인터넷도 배웠어요. 검색창에 원하는 걸 치면 정보가 나와요. 신라면이라고 쳐봤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신라면 역사, 신라면 레시피, 신라면 먹방. 이렇게 많은 정보를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네, 인터넷은 무료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서울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단지에서 봤던 그 서울이요. 토요일 아침 기차를 탔습니다. KTX라고 했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려요? 30분이요. 30분? 그렇게 가까워요? 네, KTX는 빨라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너무 빨라서 놀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명동으로 가려면 4호선 타면 돼요. 노선도를 봤어요.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지도 앱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게들이 질비했습니다. 옷가게, 화장품 가게, 음식점. 당신 여기 봐요. 미선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라면 가게였어요. 신라면 전문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응.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신라면, 신라면 블랙, 치즈 신라면, 떡 신라면. 종류가 엄청 많았습니다. 신라면 4개 주세요. 주문했어요. 10분 후 라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첫 젓가락을 들었어요. 면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 바다에서 처음 먹었던 그 맛이었어요. 맵고 뜨겁고 맛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은혜도 먹고 있었어요. 건강해진 얼굴로요. 우리는 라면을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바다 건너 목숨 걸고 온 보람이 있었어요. 저녁에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전단지에서 봤던 곳이었어요.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의 불빛, 도로의 차 불빛, 한강의 다리 조명, 전단지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당신 진짜였어요. 미선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본 게 진짜였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그래, 진짜였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 다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신난다. 애들이 웃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야경을 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이게 우리가 찾아온 세상이구나. 석 달 후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가족이니까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집 구하시고 생활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인천에 집을 구했습니다. 투룸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어요. 저는 수산시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어부 출신이시라고요? 물고기는 잘 아시겠네요. 네, 20회 넘게 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어요. 미선이도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요. 경력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친구들이 잘 대해줘요, 아빠. 다행이다. 선생님도 친절하고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응? 은혜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은혜야,
어린이집 재미있어? 네, 친구들이랑 놀아요. 그래, 잘됐다. 우리 가족은 정착해 갔습니다. 2017년 봄이 왔을 때 저는 일성 형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혁아, 나야. 형, 잘 지내세요? 응, 나 부산에서 일 구했어. 다행이다. 뭐 하세요? 수산물 가공 공장? 거기서 일하고 있어. 월급은 어때요? 괜찮아. 300만 원 받아. 우와, 많이 버시네요. 응, 돈 모아서 가족 데리고 올 거야. 할 수 있을 거예요, 형. 진혁아, 고마워.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무슨 소리예요? 형도 저 도와주셨잖아요. 그래도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형도 잘 지내고 있구나.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이마트였어요. 여보, 여기 정말 크네요. 그러게. 하나원에서 왔을 때도 놀랐는데 또 봐도 신기해.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과일 코너에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과요? 응. 애들 먹이자. 채소도 샀고 고기도 샀고 우유도 샀습니다. 라면 코너에 도착했어요. 벽 한쪽이 전부 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수백 개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신라면을 10개 집어서 카트에 담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많이요? 응. 우리 라면 좋아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계산을 하는데 총액이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벌어도 못 살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물건을 채워 넣었어요. 가득 찼습니다. 당신 냉장고가 꽉 찼어요. 그러게. 이런 거 처음이야. 북한에서는 냉장고가 늘 비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신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4개를 끓였어요. 많이 먹어. 우리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네! 애들이 대답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우리는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죽어가고 있었고 수진이는 말라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따뜻한 집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울어요?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2018년이 됐을 때 저는 승진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팀장이 됐어요. 박진혁 씨,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50만 원 올려드릴게요. 정말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 됐어요. 미선이도 식당에서 주방장 보조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당신, 우리 이제 한 달에 5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북한에서는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그래,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야. 수진이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아빠, 나 반장 됐어.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친구들이 뽑아줬어. 잘했어, 수진아. 은혜는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상을 받았어요. 은혜야, 이거 네가 그린 거야? 응, 우리 가족 그렸어. 그림을 봤습니다. 4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은혜야. 고마워, 아빠. 2019년 가을, 저희는 인천 앞바다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해변에 앉아서 바다를 봤습니다. 여보, 3년 전 이맘때 우리 저 바다를 건너먹었어요. 그러게. 벌써 3년이나 됐네. 무서웠죠? 엄청 무서웠어. 근데 후회는 안 해. 나도요.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저기 배 봐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국 해군 고속정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우리 구해준 배랑 비슷해요? 응, 비슷해. 우와, 멋있다. 수진이가 배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바라봤어요. 3년 전 저 배가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바다 한가운데서요. 고맙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안에는 너덜너덜한 빨간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라면 봉지였어요.
바다에서 처음 주웠던 그 봉지요. 미선이가 옆에 왔습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네요. 응, 버릴 수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 이게 우리 인생을 바꿨어. 액자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2023년 현재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7년이 됐네요. 지금 저는 수산시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죠. 미선이는 식당 주방장이 됐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이에요. 당신, 우리 이제 한 달에 750만 원 버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아. 북한에서는 평생 벌어도. 그 얘기 그만해요. 우리 이제 여기 사람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대학에 가면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처음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요. 어느 날 일성 형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성 형의 가족들도 한국에 무사히 넘어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되고 우리 가족은 서울에 갔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7년 전 처음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야경을 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어요. 전단지였습니다. 7년 전 바다에서 주웠던 그 전단지요. 서울 야경 사진이 있는 전단지. 사진과 실제 야경을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미선이가 전단지를 만져봤습니다. 이제는 낡았네요. 그래, 근데 소중해. 우리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까요? 라면 봉지 옆에. 좋은 생각이야.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신라면이었어요.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었습니다. 4그릇을 끓여서 식탁에 놓았어요. 애들이 대답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저는 이 라면 한 봉지를 처음 봤습니다. 바다에서 주운 빨간 봉지. 그 라면이 제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나만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서해 바다를 건너기로요.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바다를 건넜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 나라예요.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신라면 한 봉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라면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진실을요. 북한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남한은 지옥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북한이었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자유가 없는 곳. 그곳이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고 가족이랑 밥 먹고 주말에 놀러 가고 평범한 삶이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기적입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삶이거든요. 가끔 제 직장 동료들이 투덜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마트에 가면 음식이 넘쳐난다는 것,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애들이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라면 드실 때 가끔은 생각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저는 라면 한 그릇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올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를 볼 수 있어서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요.